굿모닝.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독서하시고 6시 30분에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굿모닝 원석. 자, 원석님 즐거운 독서하시고 6시 30분에 독후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읽기 혁명 줌 주니어 리딩 클럽 19일차 더 해빙 챕터 2 돈을 끌어들이는 사람, 돈을 밀어내는 사람. 베로나의 햇살. 이탈리아 베로나의 브라 광장.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된 이 낭만적인 도시 한가운데에 서서 나는 서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인공이 된 듯 마치 광장은 하나의 무대 같았고 여행자들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그 무대를 자유롭게 누렸다. 전날 인터뷰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서유는 탁월한 통찰력과 강렬한 에너지로 나를 사로잡았다. 몇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나는 완전히 대화에 빠져들었다. 마음속 한켠에는 새로운 감정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버지와의 약속,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 놀랍게도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 차례 소나기가 쏟아졌던 걸까? 광장 바닥이 빗방울에 젖어 있었다. 맑게 갠 하늘은 청명한 푸른 빛으로 빛났다.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원형 경기장 위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바닥에 반사되자 은빛 물고기가 펄떡이듯 광장 전체가 반짝거렸다. 나는 발꿈치를 들고 서서 오늘의 태양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마치 광합성을 하는 작은 나무가 된 것처럼. 오늘 서연을 만나면 또 어떤 희망을 품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중학교 시절에 배운 이탈리아 가곡 오 솔레미오였다. 얼마나 멋진 햇볕일까. 폭풍우는 지나가 하늘은 맑고 상쾌한 바람에 마치 축제처럼 햇빛이 비쳐왔다. 그러나 그 태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너의 눈동자. 오 나의 태양이여. 그것은 빛나는 눈동자. 오늘을 즐기시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브라운 톤의 선글라스, 옅은 핑크색 립스틱, 복숭아빛 민소매 원피스 차림의 서윤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해빙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네, 해빙이라뇨? 해빙이, 해빙, 내 심장을 파고드는 그 단어다. 그런데 내가 벌써 실행하고 있다니 무슨 소리일까? 지금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이 광장의 풍경과 이 햇살이 주는 축복을 지금 온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 기쁨이 저에게도 이렇게 전해지는걸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지금 제가 해빙을 하고 있는 거라면 생각보다 정말 쉽네요.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내 일상으로 들어온 듯했다. 우리는 바닐라 젤라또를 하나씩 손에 들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치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처럼. 내 구두가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작은 북을 치는 듯한 경쾌한 소리가 났다. 리듬감 있는 그 소리에 기분이 한껏 더 들떠올랐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입속에서 사르르 퍼져가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마음껏 즐기기란 너무도 쉬웠다. 전날 서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햇빛을 쬐고 있는데도 태양 에너지가 무한정 쏟아지네요. 지금까지 저는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이 에너지를 느끼지 못했나 봐요. 마찬가지로 부의 에너지도 어디선가 풍족하게 쏟아지고 있었겠죠? 네.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 있어요. 오페라로 유명한 오페라로 유명한 원형 경기장 근처에 있어서일까? 아니면 희망적인 그 메시지가 반가워서일까? 서윤의 목소리가 음악처럼 느껴졌다. 그때 걸음을 옮기던 서윤이 길 한가운데 서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페도라를 쓴 거리의 악사가 눈에 들어왔다. 기타를 치고 발을 구르며 이탈리아 민요를 노래하는 남자를 보고 서인은 환히 웃고 있었다. 흥겨운 연주가 끝나자 그녀는 아낌없이 박수를 치고는 기타 박스에 꽤나 넉넉한 돈을 넣었다. 그녀도 지금 해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나 혼자 이곳에 왔다면 어땠을까? 아마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낭비만 하고 있었겠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번 여행에 든 돈을 생각하면 좀 더 빨리 많은 곳을 봐야 하지 않을까? 휴가가 며칠밖에 안 남았네. 휴가가 끝나고 돌아가면 무슨 일부터 처리해야 했더라.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만 하면서 하지만 해빙을 배우고 나자 나는 이제 햇살을 향해 몸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방향만 바꾸면 얼마든지 따사로운 햇빛을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는 식당에 자리를 잡은 뒤 나는 서연에게 물어봤다. 아까 보니 일상 속에서도 해빙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지금 당장 해빙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루즈 코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빛을 누릴 수 있어요. 음, 음. 소제목 10. 진짜 부자. 페이지 90쪽. 마침 주문한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다. 지글거리는 고기 위로 기름 방울들이 춤추고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보자 입에서 군침이 돌았다. 서윤이 포크와 나이프를 집으며 말했다. 이 스테이크의 맛과 향, 식감까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으로요.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다. 소금과 후추로 적당히 간이 된 고기가 입에서 부드럽게 씹혔다. 맛있어. 나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 나왔다. 나는 서윤이 말한 대로 눈을 감고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한 뒤 고기 조각을 꿀꺽 삼켰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맛있다는 느낌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해빙의 시작으로 훌륭해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맛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먹는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게 지금을 100%로 사는 느낌이에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열띤 칭찬을 받자 첫걸음마에 성공한 아기가 된 기분이었다. 뭔가 큰일을 해낸 듯 가슴이 뿌듯했다. 내친 김에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얼른 한 조각을 더 잘라 입에 넣은 뒤 스테이크 맛에 집중해 보았다. 너무 맛있다. 이탈리아까지 날아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부자가 된 것 같아. 처음이라서 그런지 해빙을 하는 것은 좀 낯설었다. 하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순간의 기쁨에 머무르면서 그 느낌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해빙 같았다.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할수록 내 감정도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서윤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다른 사람도 해빙의 비밀을 알까? 찾고 있던 음식을 얼른 삼키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부자들도 다 해빙을 할까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이 바로 대답했다. 네, 해빙은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죠. 스스로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져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해빙을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고 있답니다. 진짜 부자라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10만 명의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짜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해빙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부를 형성한 과정을 봐도 해빙은 분명 부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진짜 부자들도 돈을 기쁘게 쓴다는 말씀이시죠?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있음을 느끼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홍 기자님, 에너지와 물질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 에너지와 물질이라니? 물리학 시간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혼돈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보고 서연이 눈을 찡긋하며 힌트를 주었다.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어,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 돈이겠죠. 음.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려고 애써 봤다. 그렇다면 물질이 먼저, 에너지가 나중이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누구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즐겁게 느껴질 거고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듯 따뜻한 표정이었다. 힘을 내어서 다시 시도해봤다. 아,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보다 우선이라는 거네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손바닥을 마주쳤다. 맞아요. 원인과 결과. 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의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서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듯 알듯 모를 듯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씩 대답하며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음, 어느새 의 순간이 찾아오곤 했다. 한참 지나가서야 알게 되었다. 서유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써서 내가 스스로 답을 깨닫도록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거네요.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 더 큰 돈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겠네요. 서윤이 환하게 이렇게 웃었다. 센스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이래서 즐거워요. 정답이에요. 잠시 생각을 하되 그녀가 쇄골 사이에 놓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움직이는 손을 따라 진주 펜던트가 은은한 빛을 뿜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그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돼요.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음. 그루즈 코트.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오죠.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8회
일본 경영의 신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가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집안이 기울었다. 그 때문에 어린 마스시다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해야 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소녀는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100엔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훗날 내셔널 파나소닉 등을 거느리고 연매출 5조 엔을 달성하게 된 마스시다 전기였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그것이지요.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그것이지요.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음,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그건 모두 불행이 아닌가요? 가난함 덕택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마스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그 결과 불우했던 소녀는 일본의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음. 소제목 11. 가짜 부자. 그럼 가짜 부자란 뭔가요?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하는 셈이죠. 그들에게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독하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거라 믿는 거죠. 가짜 부자는 돈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낀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유는 말을 이어갔다. 결국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물론 그들이 서류상 백만장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돈이 나가는 구멍을 꽁꽁 돈이 나가는 구멍을 꽁꽁 동여매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법밖에 없다고 믿어왔어요. 아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쉬워요.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다. 아니요, 한 푼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아끼고 봐야죠. 반면 다음 달부터 월급이 10배로 오른다면요?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맛있게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대답하는 순간 이해가 되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마음도 이런 건가 봐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잘 대답했다는 듯 미소를 보인 뒤 서인이 이렇게 설명했다.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은색 렌즈를 꼈을 때는 온 세상이 검게 보이겠죠. 파란색 렌즈를 쓰면 모두 파랗게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진짜 부자는 헤빙 렌즈, 음, 가짜 부자는 있음의 없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죠. 전날 대화 한 토막이 떠올랐다. 있음과 없음에 초점을 맞출 때 세상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고 한 설명이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도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럼 에너지가 물질에 우선한다는 법칙을 적용하면 가짜 부자는 없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밀어내겠네요. 음. 문득 아버지의 삶이 떠올랐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봐 평생 걱정만 했던 우리 아빠. 돈이란 쓰는 게 아니라고 갖고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충분한 재산이 모인 뒤에도 아버지는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돈이 사라질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병실을 옮기지 못하게 하신 아버지,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들이 떠오르자 갑자기 슬픔이 가슴속부터 목끝까지 차올랐다. 지금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요. 지금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요. 서윤은 따뜻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심을 다해 마음에 공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꾹꾹 참았던 슬픔이 이제서야 터져버린 것 같았다. 서윤이 울고 있는 내 어깨를 천천히 토닥였다. 서서히 슬픔이 잦아들었다. 그 손을 타고 치유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듯했다. 저는 꼭
부자로 살고 싶어요. 아끼기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 해보고 싶지 않아요. 서윤 에너지를 불어넣듯 짧게 말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잠시 감정을 추스른 뒤 우리는 원래의 대화로 돌아왔다. 궁금한 것이 더 남아 있었다.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신문이나 책을 봐도 부와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내가 진정 꿈꾸는 삶은 오늘을 즐기는 행복한 부자였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이 아니었다. 가짜 부자로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금고에 돈을 가득 쌓아놓고도 쓰지 못하는 삶이라니. 나는 그들처럼 걱정과 불안의 노예로 살고 싶지는 않았다. 내 생각의 흐름을 읽은 듯 서윤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의자에 기대어 잠시 기다려 주었다. 그러고는 고요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내 생각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르죠. 그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어,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루즈 코트.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일 뿐이죠. 진짜 부자에게 돈이란 오늘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수단이자 하인이에요. 반대로 가짜 부자에게 돈은 목표이자 주인이죠.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음, 음. 페이지 103, 부자의 금덩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한 마을에 재산이 많은 구두쇠가 있었다. 전 재산을 털어서 금덩이를 산 구두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걸 묻어두고 밤마다 금을 꺼내보며 좋아했다. 어느 날 노비 하나가 조용히 주인의 뒤를 밟았다. 밤이 되기를 기다린 노비는 땅을 파서 금덩이를 꺼낸 뒤 멀리 도망가 버렸다. 다음날 보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구두쇠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를 보고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다가왔다. 자초지종을 들은 뒤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 우시오. 크기가 비슷한 돌 하나를 묻고 금이 있다고 믿으면 되겠소. 써먹지도 못할 것 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소? 소제목 12. 돈을 끌어당기는 힘. 고작 몇 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늘 그랬다. 흥미로운 대화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몸을 일으켜 식당 밖으로 나왔다. 오래된 도시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피에트라 다리에 도달했다. 다리 위에 서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자 붉은 지붕을 올린 집들 뒤로 오렌지빛 석양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강물은 다리 아래에서 동그란 물살을 그린 뒤 갈 길을 재촉하는 듯 했다. 멀리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기분이 절로 상쾌해졌다. 옆을 돌아보니 서연도 난간에 팔을 걸친 채 이 풍경에 푹 빠져 있었다. 이 바람과 석양까지 너무 좋네요. 로맨틱한 분위기 때문에 이곳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었겠죠?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두 눈에 붉게 석양을 가득 담은 제 서윤이 나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비극으로 두 가문이 화해했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이후 두 가문에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 사람과 연인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보다 몇 단계 멀리 보는 서윤다운 시각이었다. 평소 궁금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보통 새벽 4시쯤에 메일을 보내시던데요. 그 새벽에 일을 하시는지요?
혼자 있는 자유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이죠. 일하기보다 명상과 사색, 연구를 해요. 부자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해빙의 비밀을 알아낸 것도 그 시간이 준 선물이죠. 서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요한 새벽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서윤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요함 속에서 깊은 사이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차오를 것이다. 나같이 평범한 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경지에 그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렵게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있었다. 전날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났다. 누구나 자신만의 부의 그릇을 갖고 태어났다는 설명이었다. 문득 궁금해졌다. 진짜 부자는 그 그릇을 얼마나 채우게 될까? 내 질문을 듣고 서연이 답을 주었다. 진짜 부자는 적어도 70에서 80%, 드물게는 100%까지 채우죠. 그럼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우죠? 어느 정도 채울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절반 정도요? 그래, 못해도 절반은 채우겠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희망이 섞인 대답이었다. 신이 준 선물을 절반도 쓰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숫자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절반이 안 되겠네요. 누구나 300만에서 700만 달러를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100만에서 300만 달러는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보니 묵묵히 강 너머를 바라보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안타깝게도 3분의 2 이상이 그릇의 10에서 20%만을 채우고 생을 마감하죠. 충격적이었다. 겨우 10%만 채우고 인생을 끝맺는다니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 좀 불공평해요. 절약하고 인내하며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겨우 그릇의 바닥만 찰랑찰랑 채운다니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동안 진짜 부자는 기쁘게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길 것 아니에요. 맞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 부자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부자가 되는지 여부는 노력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죠. 어, 즉 효율성 문제라는 거예요. 즉 효율성 문제란 거예요. MBA 2학년 때 과정에 다닐 때였다. 나는 노트북을 달달 외우며 국제경제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시험에서 나는 꼴등을 하고 말았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한 탓이었다. 부자가 되는 일도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았다. 잘못된 길을 고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C나 F를 받을 것이다. 반면 똑같은 노력을 쏟고도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다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겠지. 찌르르릉. 자전거 한 대가 벨소리를 울리며 지나갔다.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여학생이 금발을 휘날리며 경쾌하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잠시 생각을 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윤이 나를 보고 질문을 던졌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릴 적부터 많이 탔죠. 자전거를 탈 때 발목의 각도에 따라 페달에 받는 힘이 다르다는 것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까 그 여학생을 쳐다봤다. 언덕길에 접어들다 더 세게 페달을 밟는 모습이었다. 맞아요. 발목 각도를 바꾸면 힘이 덜 들었어요. 바로 그게 힘점이에요. 아,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어떤 물체를 움직일 경우 힘이 작용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힘점을 잘 맞추면 힘의 차이가 50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음. 똑같이 자전거를 타도 언덕을 더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못을 박을 때 목을 잡는 것과 끝을 잡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똑같은 힘을 줘도 그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 설명을 곱씹어보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뜻 아닐까? 힘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진짜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 해빙이 아닐까요? 서연이 기분 좋게 대답을 했다. 역시 이해가 빠르시네요. 맞아요. 해빙은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루즈 코츠. 진짜 부자들은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죠. 즉,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해빙은 즉, 자신에게 맞는 힘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예요. 음. 자, 109쪽까지 읽었습니다. 음, 음, 뭔가?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법무관은 네. 자신의 아내 얘기가 나오면 조금 말을 얼버무리면서 했고, 음, 그리고 여자는, 어, 뭐, 자신과 뭐, 친한 네. 여자에게 나오면 막 말을 얼버무리면서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다가, 그 뭐냐,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네. 버스를 타고 그 갔는데 거기서 어떤 그 군인이 그 버스 기사 아저씨 보고 빨리 가지 말라면서 막 계속 뭐라 뭐라 하다가 막 경찰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법무관이랑 그 사람이 그 기자가 걸어서 그냥 산에 타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 그쪽 집 주인이 안 와가지고 기다렸는데 어 한 아니 그 집주인이 오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부자지간 음, 좀 좋아 보였어요. 음. 여기까지 읽으셨나요? 네, 아니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어, 단편이어서. 단편. 뭐, 이렇게 느낀 점 있나요, 개인적으로? 어, 삶을 잘 살려면 부자지간 사이가 좋아야 된다? 부자지간 사람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렇고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부자지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누나랑 관계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관계성을 잘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직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전부 인간관계 문제예요.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네, 우리 예진님 독서 나눌까요? 저는 챕터 3에서 나미야 잡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네, 우리 나미야 잡화점은 누군가 그 우유 셔터에 상담 편지를 넣어두면은 그 주인이 그 편지를 읽고 다음날에 다시 셔터에 넣어서 편지로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네, 어, 그렇게 계속 상담을 해주던 잡화점님이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들이 누나한테 그 나미야 잡화점이 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듣고 음, 그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나미야 잡화점에서 일을 절대 돕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한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다가 모른 상태에서 라미아 잡화점의 문을 닫고 그 아버지랑 아들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네. 그러고 며칠 후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아이고. 근데 심지어 발기라서 고칠 수도 없는 병이 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나미야 잡화점에 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나미야 잡화점에 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 편지들의 내용은 어 되게 그 나미야 잡화점님께 감사했던 일이랑 음,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했는데 남의 잡화점이 상담을 해 줘서 자신의 삶이 더 좋아졌다는 음, 그런 식의 내용의 편지들이었는데 그 편지들은 보니까 먼 미래에서 오는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미래에서 오는 편지를 잡화점님은 받아서 그걸 상담해 주고 있었던 와, 건데 그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자신이 33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음, 미래에서 편지 오는 것을 자신이 사 답장을 해 주고 있다고 음, 하는 말에 그 잡화점은 되게 많은 인생을 계속 환생을 하면서 살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에 음, 되게 감동받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쵸. 그,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언제, 그 책에서 말씀드렸군요. 그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에서 그 테레사 효과랑 슈바이처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그거는 진짜 과학적인 실험,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남을 돕는 영상만 봐도 우리 침 속에 이뮨 시스템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물며 직접 남을 돕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남을 이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이제 질적 연구죠. 그것도 우리 때 추적해 봤더니 90세 이상 당사하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는 그 서기왕 록펠러였죠. 그 네. 록펠러가 그때 50대 때 죽을 뻔했었죠. 죽기 사후선고 받아서 원인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병든 소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분도 오래 사셨죠. 98세까지 살았는 것 같은 그렇다고 제가 기억나는데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 이제 해피위 옮기면서 그 사실은 그 뒤에다 이름이 굿윌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너무 이름이 길어질까 봐 그동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활했냐면 그냥 아이들을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하자. 그런 데에 음.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굿윌, 좋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 그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에서 보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그 길에다가 얼굴에 동상을 새겨주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래,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냥 단지 영어만 1등급인 사람이 아니라 굿윌을 가진 영어 1등급들을 길러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싶고 이제 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면 해요? 9일이요? 굿윌 아. 굿윌 하면 좋은 의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남을 돕는 그런 사람들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아. 그래서 그냥 해피위 하면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산다는 뜻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돕는 사람들, 엑스트라 마일을 가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끝이 아니라, 남을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은 정말 네.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담아서 지금 간판 오늘 이름 정해야 돼요. 간판 하시는 분 아, 오셔서 이제 할 건데 이름이 좀 특이하게 길어지긴 할 텐데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 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위는 네. 다 친구들이 바꾸지 말아요 막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해피위도 뜻이 참 좋잖아요. 행복한 네. 우리란 뜻인데 행복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굿 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서로 남을 돕는 사람 그런 뜻이고요. 음. 저는 오늘 그, 챕터 2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해서 읽었는데 어, 아, 그러니까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항상 재밌는 게 이서연이 이제 이런 점성학이랑 이런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있는 말씀을 하세요. 질문을 제가 한번 어, 해보면 자 물질이 먼저일까요? 에너지가 먼저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예진님은 물질이 먼저일까요? 에너지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이게 어, 원성님 어떠세요? 서윤, 네. 이서윤이라는 분이 물질이 먼저 아닐까요? 물질이 먼저일까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에너지. 네, 근데 에너지,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이 에너지를 그거 과학적으로 먹어가지고 볼 때는 에너지를 물질이 사용하잖아요. 먼저 있어야지 에너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에너지가 먼저래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는 비법이 뭐냐면 에너지는 뭐냐면 기쁜 감정이에요. 돈이 현재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원인과 결과로도 잘 때 원인이 먼저일까요? 결과가 먼저일까요? 원인이 먼저죠. 원인이요. 그쵸? 그 원인이 바로 돈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 그 돈의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1달러가 있어도 이 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로 돈이 또 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더 쉽게 말하면 물줄기에 비유를 했어요. 자, 물줄기가 이제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줄기를 꽉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줄기를 붙잡고 있으면 물줄이 막혀버려요. 더 이상 안 들어와. 어, 근데 그 물줄기를 놓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쁘고 감사하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계속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랑 전혀 달라요. 우리는 계속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막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낭비하는 사람들 심리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불안하게 쓰는 것은 해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면서 쓰는 사람은 함부로 낭비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좋은 예를 누구에 들었냐면 사례 일본 경영의 신이 말하는 세 가지 은혜라고 해서 일본 경영의 신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 어, 일본 사람을 잘 몰라요. 네, 일본 사람 누구냐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가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집안이 기울었다. 그 때문에 어린 마쓰시다도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학교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나소닉, 소니 그 회장이에요. 어, 아시죠? 소니 이름 다 들어보셨죠? 일본의 유명한 네. 가전제품이잖아. 그 기업 회장님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시케인데 그분이 소녀는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곤 했다. 23살 되던 해 그는 100엔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훗날 내셔널, 파나소닉 등을 거느리고 연 매출 5조 엔을 달성하게 된 마쓰시다 정기였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하늘이 주는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그것이지요. 너무 신기하죠? 네.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덕분에 자기는 어,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그건 모두 불행 아닌가요? 가난함 덕택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환경에서도 마스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담아 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그 결과 불우했던 소녀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 서현님이 재밌는 것은 되게 과학이랑 연결시켜서 쉽게 이야기해 주는데 선생님은 음, 어릴 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잘 안 타는데 우리 원성님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쵸? 음, 네. 그 힘점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힘점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언덕을 올라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음, 언덕에 자전거 타고 언덕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네. 원성님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어떻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잘 모르세요? 언덕에 안 올라간대요. 언덕에 안 올라가요? 아니,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가는. 언덕 아니, 그냥 끌고 아니, 딴 올라가요? 길로 올라가. 딴 길로 가요. 다른 길로 올라가요. 그것도 방법이겠는데, 근데 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서윤하고 이제 홍준 기자 앞으로 어떤 금발머리 소녀가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서윤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줬는데, 힘점이라는 게 있대요. 힘점. 그래서 페달의 각도를 어떻게 하면 그 힘이 50배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타고 안 탔으니까. 그래서 그 페달의 각도를 잘 맞추면 힘을 안 들이고 페달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효과가 50배 이상 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 오늘을 즐기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래요.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면, 어, 힘이 안 들죠, 사실은. 오늘 제가 음, 이사를 해야 되는데, 막 이사하면서 막 수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사는 5월 5일부터 시작돼서 계속했거든요. 날마다 새벽 어, 3시 아니면 4시, 막 5시 일어나고, 오늘은 2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 엄청 바쁘잖아요. 금요일이 제일 바빠요. 수업이 12시 반부터 거의 시작되거든요. 한시부 애들이 막 12시 반부터 물려오고, 이제 그 스크립트 나가야 되고, 막 그런데, 막 힘들다고 불평하면 되게 힘들겠죠.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냐면, 새로운 학원에서 즐겁게 공부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원에 이제 예쁘게 색칠 다 해놨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민트색으로 칠했고, 그 다음에 바닥도 또 결국은 깔았죠. 네. 결국은 막 깔지 말고 막 그냥 청소만 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결국은 깔았어요. 예쁜 색깔로 어머, 이거 저 배터리가 거의 끝나가네. 잠깐만요. 이거 끝날 때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그리고 이렇게 다 편안하게 들여서 여지껏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싱크대 하나 없이 안에서 그냥 살고 막 라면 먹고 이런 그 찌꺼기를 막 그 화장실 거기에다 갖다 두고 맞아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찌꺼기 막히니까 조심하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그거 싱크대 다는데 50만 원 들거든요. 그거 음, 사는 거 말고도 50만 원 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 오늘 싱크대 새로 설치해요. 이렇게 다 어, 들여서. 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막 쓰는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가니까 너무 행복해서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짐 정리하고 하다가 수업 준비하다가 또 너무 졸리더라고요. 5시 됐는데. 그래서 한 30분 자고 즐겁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해빙에 들어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쓸 음, 때 행복하게 쓸면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물줄기를 막고 있으면 나한테 멈추어져 있는 거야. 막고 있는 심리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부자들은, 가짜 부자들은 이 돈이 없어질까 봐 그 돈을 위해서 사니까 항상 오늘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현재를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오늘 있음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 점점 더 계속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부자가 되게 해준 이 책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즐겁게 부자가 될 거고 굿일 잉글리시는 계속 성장할 거고 나중에 굿일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을 설립할 거예요.
국제학교. 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돈이 없어서 외국인 선생님 모시지 못했는데 외국인 선생님들도 투입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담임 선생님 오시면서 영어 회화할 기회를 많이 주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담임 선생님이 한국말 하시는 거 아니까 영어로 질문해서 자꾸 한국말로 대답해 버리잖아요. 그게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영어를 아니, 한국말 못하셔서 영어로만 말씀하시는 선생님을 꼭 모셔야 되겠다.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음. 근데, 구들 인더스트리, 이제 그,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그게 가능하게 되겠죠. 네,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는 게 꿈이에요. 음. 자, 오늘 즐거운 독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오늘 7시 다 돼서 거의 시간 마감할 때 됐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네. 보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원성님 이따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자 되실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